모자 관계 일치. 건강검진이 끝난 날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성인은 병원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고 안쪽에는 정갈하게 제본된 친자검사 확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의 결론 부분은 놀랄 만큼 짧았는데요. 짧아서 더 명확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성인은 허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눈앞의 색채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감춰온 퍼즐이 완성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호가 친딸임을 확신하는데 이제 어떤 의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불확실함이 만들어낸 미묘한 거리, 혹시나 잘못된 판단일까 두려워 일부러 멀리 둔 심장이 이제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성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을 문서가 확인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고용한 사설 탐정이 이미 은호가 자기 딸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저 오늘은 최종 확인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얻은 답을 손에 쥔 성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열었습니다. 성희는 이미 갤러리 프로젝트로 은호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오는 계획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전시, 카페, 아트샵이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었고 그녀의 새 사업이자 꿈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은호에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이 아니라 예술의 이름으로 다가가면 경계도 덜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박진석의 눈길도 덜 닿을 것입니다. 이미 탐정이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은호가 만든 카페 사진과 설계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호의 감각은 세련되고 따뜻했습니다. 그 느낌이 새 갤러리에 딱 맞았습니다. 성희는 은호가 일하는 팀 대표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전시 공간 자문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은호를 핵심 디자이너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박진석을 멀리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재의 생모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과거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성희에게는 오히려 방패가 되었지만 지금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은호를 눈여겨보는 순간 판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회사와 해외일로 돌려야 했습니다. 성희는 박진석이 준비 중이던 해외 투자 미팅 일정을 앞당기고 새로운 아트 딜러와의 거래도 밀어넣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세분화해 결제할 일도 늘렸습니다. 바쁘게 만들면 가족일에 신경 쓸 여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예민했습니다. 성재와 은호를 갈라놓는 일. 며칠 전 탐정이 보낸 최신 보고서가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웃던 사진, 늦은 저녁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주말 게임방에서 같은 화면을 보며 웃는 영상까지. 탐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과 은호 씨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사적인 만남으로 보입니다. 성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지만 그 행복이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곧 뒤따랐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박진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성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티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재의 일정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미술관 후원 모임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재를 발표 순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후원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발표와 리허설이 저녁까지 이어지면 은호와의 약속은 저절로 깨질 것이었습니다. 또 성재 주변에 새로운 만남을 슬쩍 흘렸습니다. 해외에서 잠깐 들어온 큐레이터를 소개해준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일정표에 빈칸이 생기면 사람은 다른 약속을 넣기 마련이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은근한 소문이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새로운 큐레이터와 자주 보인다는 식의 글이 몇 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소문은 생각을 늦추고 거리를 만듭니다. 성희는 이런 조용한 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탐정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사진은 그만. 성재 움직임만 계속 보고해.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나무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갔습니다. 마음 한켠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감정에 머물 시간은 끝났습니다. 움직여야 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갤러리 초대장은 며칠 안에 발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은호를 자신의 세상으로 부르는 첫 신호였습니다. 성희는 그 초대장이 모녀를 잇는 끈이자 동시에 계획을 완성하는 문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성재와 은호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고 박진석은 회사 일과 해외 사업으로 바빠질 것입니다. 성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자기 손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유리문이 묵직하게 닫히자 안쪽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서장실에 앉았습니다. 함께 담당 형사도 동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영라 근처에서 찍힌 CCTV 캡처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흰색 오토바이, 까만 풀페이스 헬멧,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 사진만으로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거 계속 확인했는데요. 이상합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번화가 근처 골목길 CCTV였습니다. 영라가 갤러리에서 퇴근해 골목 앞을 지날 때 멀리서 오토바이가 따라붙습니다. 다음 카메라 화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오토바이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이 다음 카메라에는 잡히질 않아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CCTV 사각지대라도 있나요? 여기 일대는 거의 다 커버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드문데 형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형사가 다른 화면을 클릭하자 한 대의 트럭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흰색 박스 트럭이 길가에 몇 초 멈췄다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오토바이가 사라진 시간과 겹쳤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저 트럭. 형사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트럭 뒤쪽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곧 문이 닫히고 트럭은 자연스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오토바이가 중간에 트럭에 실리는 겁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반 스토커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죠. 누가 사주하거나 계획적으로 움직일 때 쓰는 수법입니다. 진석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만 해도 단순히 겁을 준 누군가라고 생각했는데 트럭이 보이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즉흥적인 미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고 숨겼습니다. 이게 그냥 변태짓은 아니란 얘기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런 수법이면 미리 준비하고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감시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긴장이 번졌습니다. 누가 영라를 노렸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이나 경쟁자 같은 사람 없습니까?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영라는 집 밖에서 크게 적을 만들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잘 경계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자식 일은 아내 성희에게 모두 맡겨놓은 상황이라 성희가 이상하리만큼 영라에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내 성희가 딸을 지키려는 과보호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 경쟁이나 금전적 문제로 가족분을 노릴 이유가 있는 사람 없나요? 진석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없습니다. 우리 집 문제를 들여다보는 외부인은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말끝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사주 스토킹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위협을 주거나 겁을 줘서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겁니다. 피해자를 집에 묶어두려는 경우가 많죠.
그 말이 진석의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영나를 집에 묶어두려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희를 떠올렸습니다. 운전기사 채용건도 그렇고 성희는 영나 주변의 모든 일에 불필요하게 예민한 편이었고 성희가 딸의 행동을 극도로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내 다시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석은 형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트럭 추적 가능합니까? 시도 중입니다. 번호판이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근데 주변 카메라랑 민간 CCTV를 더 모으면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그게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겁게 걸어나가는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소 호탕하고 거침없던 그의 얼굴에는 지금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여러 번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나를 겁주고 통제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집 서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성희가 늦게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식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찰이 출력해준 CCTV 캡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트럭 뒤쪽 문이 아주 살짝 열리고 닫히는 흐릿한 순간이 확대된 사진 한 장.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경찰의 말이 자꾸 울렸습니다. 이런 건 보통 배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만 믿었던 가족의 안전이 작은 균열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우리 집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영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한 아버지의 본능을 넘어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르는 직감은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는 아내 성희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성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나가 몰래 작업하던 웹툰 원고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영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따귀가 얼굴에 꽂혔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어? 내가 무슨 작가라도 된다고 세상에 나가 망신이라도 당할 생각이니? 성희의 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비밀이 들켰고 엄마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제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성희는 태블릿을 집어 던지다시피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짓 당장 그만둬. 알았어? 문이 세게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챙기며 그녀는 한 가지 이름만 떠올렸습니다. 지완.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무슨 일입니까? 지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멀리. 지완은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한마디만 했습니다. 곧 갈게요. 30분도 안 돼 집 앞 골목의 검은 SUV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영나는 가방 하나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집 안에서 성희가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완이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그대로 차에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완은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을 받아 조수석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쳤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이 드문드문해졌고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지완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바다가 보고 싶어요. 길은 더 길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가 세차게 들어왔고 영란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긴장된 어깨를 풀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해변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파도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지화는 차에서 담요와 작은 랜턴을 꺼내 주었습니다. 춥습니다. 앉으세요. 영란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온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공포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영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그려도 될까요? 그리세요. 빈 화면이 뜨자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잡고 첫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이 바다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문을 열고 어두운 집을 떠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을 나서 파도를 향해 걷는 컷, 발자국이 이어지는 컷, 그리고 끝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뒷모습. 지환이 곁에서 각도를 조언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 긴장보다 자유가 느껴집니다. 영란은 그 말을 따라 그림을 고쳤습니다. 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작업을 멈추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 집에서의 이야기. 잘하고 있습니다. 지환은 말이 적었지만 그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깊어가자 지환은 근처 민박집으로 영란을 데려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집이었고 주인은 지환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밤에 오느라 고생했네. 방 하나 있어. 지환은 바로 방값을 지불했습니다. 이틀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영란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침대 옆에 두고 불을 끄자 파도 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을 비스듬히 비쳤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영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식탁에 앉아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잠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감정부터 정리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성인은 드레스룸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는 갤러리 프로젝트 일정표가 꽂혀 있었습니다. 개관 D-48, 전시 작가 섭외 진행률 60%, 공간 시공 55%. 그녀는 볼펜으로 몇 줄을 고쳤습니다. 오프닝 행사 컨셉을 새로운 빛, 새로운 길로 바꿨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공간 디자이너 자문 핵심 전환. 이는 곧 은호를 전면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소규모 공간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현장 사진과 콘셉트 설명, 일정 제안을 담았습니다. 수신칸에는 은호가 일하는 팀 대표의 주소를 넣고 참조로 은호의 주소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닿게 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전체 공간의 톤 앤 매너에 대해 간단 설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은 자문 이상의 역할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곧바로 PR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오프닝 테마를 바꿉니다. 포스터 시안 다시 주세요. 슬로건은 제가 보낸 걸로. 잠시 뒤 네, 대표님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성인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사 하나 필요합니다. 신진 공간 디자이너들과 협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분위기만 띄우면 됩니다. PR 담당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뉴스의 물줄기를 미리 잡아주면 누군가는 제 발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은 성재의 동선이었습니다. 성인은 달력을 열고 성재의 약속을 살폈습니다.
미술관 후원위원회 발표는 저녁 8시 30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리허설은 오후 5시. 그녀는 운영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일 관람 동선이 밀릴 수 있으니 발표 순서 앞뒤로 질의응답을 길게 잡아주세요. 발표가 길어지면 저녁 약속은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해외 큐레이터를 연결하는 저녁 자리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1시간만 얼굴 보십시다라는 가벼운 명분이었습니다. 이런 약속 하나가 밤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온라인의 물결도 살짝 만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PR 담당의 보조라인에 짧게 전달했습니다. 컬렉터 커뮤니티의 박 본부장, 해외 큐레이터와 차 마시는 모습 같은 가벼운 글 하나만 흘려주세요. 이름은 없고 분위기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는 소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부담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점심 무렵 성희에게 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은호팀 대표가 답했습니다. 현장 잡은 건 좋습니다. 팀 스케줄 확인 후 가능한 시간 회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는 은호가 참조로 묶여 있었습니다. 성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카운터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문은 열린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팀에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입구 조명 20% 다운, 카운터 뒷벽 재질 샘플 3종 요청, 이동 동선 화살표 임시 부착. 현장은 사람의 감정을 바꿨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나를 부른다라고 느끼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직감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늦은 오후 성희는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재 동선 변화 있습니까? 곧 답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발표 길어질 가능성 크고 이후 짧은 미팅 생겼습니다. 디자이너 쪽 약속은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계속 보고.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희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영나가 쓰던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쉽게 들어가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분침이 정직하게 움직였습니다. 분침을 보며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선 위에서 가장 잘 작동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박진석은 서재에서 보안팀 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CCTV 캡처와 도로 지도, 폐차장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은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트럭은 대포차였습니다. 번호판은 가짜였고 차는 사건 이틀 뒤 폐차장에 들어갔습니다. CCTV는 최소 3군데에서 막혔습니다. 누군가 루트를 계산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주변은요. 최근 2주간 낯선 번호판 차량이 반복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시간대는 밤 10시 이후. 동일 차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차 더 추적하세요.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모님 동선도 확인했습니다. 말하세요. 사모님 쪽 연락망에서 PR 회사, 외부 경호업체, 그리고 개인정보업에 가까운 소규모 인맥과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단서 수준입니다. 진석은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작은 균열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맙시다. 다만 딸의 안전만 우선하세요. 영나가 어디에 있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치 파악되면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보안팀이 나간 뒤 진석은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나야, 어디 있니? 안전하니? 아빠가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화면만 보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신 확인 표시가 잠깐 떴습니다. 살아있다는 확인만으로도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성희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울렸습니다. 운영위원에게서 발표가 길어져서 본부장님 일정이 밀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수고하십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 불빛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계획이 제 시간에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갤러리 도면을 펼쳤습니다.
입구에 설치할 조형물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금속 구조물 대신 빛을 받아 결이 변하는 투명 레진 구조물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람객이 갤러리로 들어서며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은호가 가장 먼저 서게 될 자리도 문 앞이었습니다.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이 문장은 영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 떠오름을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흔들렸습니다. 밤 10시 반 PR 회사에서 초안 포스터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바탕, 유리처럼 투명한 타이포, 아래 작은 글씨로 신진 디자이너 협업 예정. 성인은 두 군데를 수정 지시했습니다. 타이포의 간격을 넓히고 하단의 날짜를 2포인트 키웠습니다. 시선이 마지막에 멈추는 지점을 늘려야 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 시각 진석은 차고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그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사라진 지점, 트럭이 멈췄던 모퉁이, 폐차장, 그리고 집. 모든 점을 선으로 잇고 싶었습니다. 선을 이으면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점뿐이었습니다. 점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도시박한 해변가, 민박집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란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지화는 문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문자 하나를 짧게 보냈습니다. 안전합니다. 받는 이는 보안팀의 예전 동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갤러리 시공업체 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내병 마감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 늦습니까? 레진 제작업체에서 색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은호와 함께 샘플을 직접 고르는 장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샘플을 현장으로 보내세요. 자문 오시는 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팀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메일이 한 통 더 왔습니다. 자문건, 은호 디자이너 참석 가능. 내일 오후 2시. 성희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계획의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을 지나갈 즈음 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민박집 근처에서 따로 포착된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배회하던 그 번호판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잠깐 정차 후 사라졌습니다. 목적은 확인 중입니다. 진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부터 지키세요. 그 차가 다시 나타나면 바로 막으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성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늦습니다. 미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단정하고 공손한 톤. 그러나 오늘은 그 문장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해가 지고 갤러리 현장에는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벽면을 따라 내려오는 워시 라이트, 바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 성희는 중앙홀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은호가 이곳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일정 확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1350현관 앞에서 뵙겠습니다. 주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 진석은 형사에게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 사주 가능성 확실. 주변 통화 내역 추가 확인 중. 문자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래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라앉고 각자의 방에 다른 공기가 깔렸습니다. 성희는 문이라는 제목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줄 더 늘렸습니다. 은호와 10일 후속 미팅 자리 마련.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진석은 지도 위에 작은 핀을 몇 개 더 찍었습니다. 폐차장, 모퉁이, 민박집,
핀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흐릿하던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민박집 침대 위에서 영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원고의 첫 장면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두운 집에서 나온 여자가 바다 앞에서 눈을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아직 비워두었습니다. 비워둔 칸은 내일 그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각자의 다음 수가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